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돼 오는 5월 취임을 앞둔 가운데 강원도 내에서는 대통령의 강원도 공약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제시된 보여주기식 공약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많은 게 사실인데요.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겠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선 차기 정부의 강원도 공약, 그중에서도 접경지 관련 공약들을 살펴보고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짚어보겠습니다. 강원연구원 양철 책임연구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 선거뿐만이 아니겠죠. 이제 선거 승리를 위해서 보여주기식 공약 또는 포퓰리즘 공약이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문제인데 공약이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훨씬 많은 게 현실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대통령 공약은 새로운 정부가 제시하는 국정 운영의 청사진인데요. 국무조정실이나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년 동안 역대 정부의 대통령 공약 이행률이 31.6%인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강원도 접경 지역의 대통령 공약 이행률을 보면 접경 지역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 국방, 통일, 그다음에 지방공권 이러한 부문의 공약 이행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럼 절반도 미치지 못한 공약 이행률을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오늘 짚어볼 내용이 강원도 특히 접경 지역의 공약 관련된 내용입니다. 차기 정부의 강원도 공약과 접경 지역 관련 공약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됐습니까? 당선인의 강원도 공약은 크게 7가지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접경 지역과 연관된 공약은 대략 6가지 정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그다음에 광역교통망 확충, 그다음에 스마트팜과 스마트 관광 등 신성장, 산업 육성, 그리고 국제평화 관광도시 개발, 그리고 탄소중립 특구 조성 이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정 공약 가운데 접경 지역과 좀 이렇게 상관성이 있는 공약으로는 남북 공동 경제 발전 계획이라든지 민군 상생 복합타운 건설이라든지 이러한 공약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주 활성화 지역 지정도 좀 접경 지역이 주목해야 될 그런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과 관련해서 국방개혁 2.0이 국방혁신 4.0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것도 좀 쉽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공약이 준비된 것은 사실인데 이 중요한 것은 실제 이런 공약들이 실현이 가능한가 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십니까?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별 공약에 대한 중앙부처의 검토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권 공약 같은 경우에는 약 10%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긍정 또는 유보 수준의 검토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런 점으로 볼 때 강원권 공약의 추진에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공약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보여주기식 공약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실천을 하겠냐라는 실현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서 언급했지만은 그간 역대 정부의 공약 이행률이 워낙 저조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니겠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체적인 방안이 안 있다는 것도 그런 점을 좀 이제 부각시키고 있는데 그간 단골로 등장했던 강원도 공약들을 살펴봐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최근 10년 동안 주요 정당의 강원권 공약은 낙후된 교통망 확충, 관광산업 특화, 그리고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특구나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폐강 지역이나 접경 지역 지원 등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정당별로 시기별로 공약이 좀 유사하거나 그다음에 반복되는 패턴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어 왔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8대 정당 대선에서는 동서고속화 철도와 관광 특성화, 그다음에 19대 대선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이라든지 폐광 지역 지원, 그리고 20대 대선에서는 특별자치도 설치, 그다음에 교통망 확충, 그다음에 탄소 중립, 그리고 폐광 지역 지원 등의 공약이 꾸준하게 제시가 되어 왔습니다. 또 명칭만 다를 뿐이지 평화경제특구 관련된 공약도 18대 대선부터 쭉 이어져 왔고요. 대표적으로 춘천
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그 사업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1987년 대선 때부터 제기된 공약입니다. 그런데 30년이 훨씬 지난 올해 이제 착공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볼 때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얼마든지 이러한 상황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폐광 지역이나 접경 지역 지원과 관련된 공약도 본래의 취지나 목적을 달성했냐라고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제시된 공약들이 뭐 얼마나 실현될지에 대한 그런 우려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많은 선거를 거치면서 수많은 공약이 제시됐지만은 여전히 접경 지역은 열악한 환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공약 이행률이 저조하고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건지 어떻게 좀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가장 그 중요한 점은 접경 지역의 특수성과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즉 그 접경 지역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은 그런 정책들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그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접경 지역은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예산은 뭐 인프라가 이미 조성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우선적으로 조성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다 보니까 접경 지역에는 그 소규모 잉여 예산만 이렇게 분배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경 지역의 미래 발전 동력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좀 반복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약을 이해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의 제약에 의해서 접경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좀 한계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10여 년 동안 그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총 36건이 이렇게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접경 지역이 뭐 실질적인 발전을 했냐, 그리고 뭐 접경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었냐라고 하면은 꼭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접경 지역이 원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개정되지 못한 것도 공약의 이행이 그러니까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그런 요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주신 거는 결국 이제 보기 좋은 청사진을 제시는 했지만은 그 청사진 안에 지역민의 목소리가 그렇게 많이 담기진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차기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제1공약 강원 경제특별자치도 설치 그 효과와 실현 가능성은 앞서서 있었던 공약들 사례들을 살펴본다면은 어떻게 좀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강원도는 그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평화라는 기치를 내걸고 그다음에 그 남북 교류 협력과 관련된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아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에 기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는 그 경제특별자치도라는 그런 그 표현이 이렇게 제시가 되었고, 근데 강원도는 기존에 추진해온 그 평화를 접목한 그 강원 평화 경제특별자치도 설치를 그 인수위원회에 건의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특별자치도의 명칭이나 이 컨셉에 따라서 그 접경 지역이 추진할 수 있는 뭐 사업이라든지 예산 계정이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접경 지역의 발전 차원에서는 분명히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그 차기 정부가 그 추진하는 경제특별자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경제특별자치도와 강원도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평화를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접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경제특별자치도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 것인지에 따라서 그 이행 가능성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엔 본질적인 문제인데, 그러면 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접경 지역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뭐 방안이라든지 구체적인 뭐 사업이 검토되었을 때 뭐 실현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실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에는 앞서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와야 되고 경제특별자치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한 이제 비전을 좀 제시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외에 살펴볼 만한 접경지 관련 공약들도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됐을 텐데 어떤 것들이 좀 포함이 됐습니까?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정도 공약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그 권역별 특화 신성장 산업 육성입니다. 그 접경 지역 같은 경우는 스마트팜과 스마트 관광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방침인데요. 강원도는 이미 그 남북 친환경 농어협력 조성을 위한 그 경제협력을 대비를 해왔고, 그리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기본계획도 수립을 했고, 최근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 관광의 경우에는 그 접경 지역의 그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도 지금 조성하는 방안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만 스마트 관광에서 그 메타버스의 콘텐츠 개발도 중요하지만 가상현실에서의 경험과 그 현실에서의 경험이 연계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메타버스 경험자들의 그 관심이 접경지역으로 이어지게 네. 하는 방안인데요. 그러니까 접경 지역에 방문했을 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 접경 지역에 경쟁력 있는 그런 그 현실 경험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도 좀 병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쌓여 있고 이제 앞으로 실현해야 될 이제 구체적인 사안들도 많이 좀 산적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접경 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상 지역 발전이 국가안보 정책이라든지 외교 정책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이 접경 지역 발전과 관련된 국정 공약도 자세히 뭐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먼저 그 남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그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발맞춰서 경제 협력과 남북 공동 경제 발전 계획을 추진하겠다라는 공약을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그 원칙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비핵화 협상을 추진함으로써 그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고 공동 번영을 추구하겠다라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뭐 언론 출판 교류라든지 그리고 방송 개방 그리고 문화 교류나 인적 교류 확대 등을 추진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뭐 미세먼지라든지 자연재해 재난 그리고 기후 변화 공동 대응의 산림 협력, 그다음에 남북 농수산 협력 등과 같은 이런 그린 대탕들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그 권영세 의원과 박진 의원이 각각 그 통일부 장관과 또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이렇게 지정이 되었는데요. 네. 두 장관 후보자 모두 그 원칙과 국익을 좀 강조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유화 정책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와는 조금 차별화된 그런 남북 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평화 지역 같은 경우는 남북 협력 사업에 난관을 좀 부딪힐 것으로 생각이 되고, 네네. 특히 남북 협력을 위한 인프라 조성과 관련된 사업에서도 좀 제약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공약은 그 민군 상생 복합타운 조성입니다. 그러니까 산재된 군사시설과 훈련장을 지역 단위로 묶어서 민군 상생 복합타운을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필수 지역을 제한 지역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해제를 통해서 거기에 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그 관광단지를 개발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그래서 필수 지역의 범위에 따라서 접경 지역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이 공약도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방개혁 2.0에서 그 국방혁신 4.0으로 전환하는 그런 공약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방개혁 2.0으로 인해서 접경 지역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네, 왔는데요. 맞습니다. 국방혁신 4.0도 결국에는 그 필수 병력의 감축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 접경 지역에 좀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좀 우려스러운 점은 그 한국형 삼축 체계의 구축입니다. 네네. 특히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유사시 선제 타격인 뭐 킬체인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국형 뭐 미사일 방어 체계, 그다음에 대량진 보복 체계를 보통 이렇게 삼축이라고 하는데, 이 삼축 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드를 추가 배치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접경 지역이 배치 대상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될 가능성도 사실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그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이주 활성화 지역 지정에 관한 공약인데요. 뭐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대한 그 다각화된 지원을 뭐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뭐 이주 활성화 지역 특별법을 제정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지역 이주자 사업기회 특구를 이렇게 조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공약들이 방안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경 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 건데 그러니까 법안에 어떠한 내용이 담길지 그리고 사업 뭐 특구가 지정이 되면은 어떠한 수준의 혜택이 부여될지를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는데요. 좀 우려스러운 점은 그 접경 지역은 이미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이 지금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군사기지법 우선 적용 조항 때문에 실적으로 지금까지 많은 발전 사업들이 제한이 되어 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이러한 그 이주 활성화 지역 특별법이 제정이 되더라도 군사기지법 우선 적용 조항이 이렇게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은 사실 별로 큰 의미가 달라지는 없다는 거는 말씀이시죠? 네네. 달라지는 상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조정되는지에 따라서 접경 지역의 발전 가능성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차기 정부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만 이제 일을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강원도 내에서도 이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연결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뭐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제시한 뭐 경제특별자치도 설치라든지 민군 상생 복합타운 조성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주 활성화 지역 특별법 제정 이러한 것들은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공약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공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결국에는 이 공약을 그 만든 전문가를 찾아서 이 공약의 그 기본적인 개념이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인 방향성,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업 방향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흐름을 보면은 그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를 하지 않고 일단은 뭐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 우리가 예산을 줄 테니까 거기에 맞는 사업을 만들어 와라라는 그런 그 추세가 좀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가능성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먼저 그 새로운 그 공약에 대한 그 신속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지역의 이익과 그 추진 가능성을 이렇게 최우선으로 고려한 그런 전략적 선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약 이행을 위한 그런 재원 조달 방안이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좀 고려하면 일단은 그 어떠한 사업을 이렇게 먼저 할지에 대한 그 우선 과제를 좀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재원 조달 경과에 따른 그렇게 사업 그 추진 로드맵을 좀 설계하는 것이 강원도가 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결국에는 이제 단순히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접경 지역의 여러 지자체들도 다양한 대응 방안을 좀 실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 나가야 차기 정부의 공약을 확실하게 좀 받아들이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접경 지역에서는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하겠습니까? 그 스마트팜과 뭐 스마트 공간 육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제 평화 관광 도시 그리고 뭐 탄소 중립 기후 위기 대응 이러한 공약들은 사실 지금까지 접경 지역에서 쭉 해왔던 사업이고 접경 지역 발전 계획에도 다 포함된 그런 과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접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사업이 진척되지 못한 이유, 뭐 재앙 요인에 대한 분석을 좀 선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과 좀 차별화된 그런 새로운 농거를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최근 전문가들이 이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볼러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네네.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 빅볼러 시대에 맞춰서 그 특정 사업의 유치에 전념하기보다는 그 접경 지역이 가지고 있는 뭐 농업, 관광, 그다음에 이렇게 포함한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뭐 에너지 전환, 탄소 중립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 빅볼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을 정부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방안들을 좀 이렇게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강원연구원 양철 책임연구원과 함께한 헬로이시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